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국어 탑수학에서 탑국어 원장을 맡고 있는 최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탑국어 탑수학학원에서 입시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최내영입니다. 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사실 1학기는 예비고1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2학기는 좀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일단 능동적인 학생으로 변화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학기 때는 아직 본인이 중학생인 것처럼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학기는 적응기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보는데, 2학기는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간 시점이고 여름 방학도 고등학생으로서 맞이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2학기부터는 본인이 진짜 이제 예비고가 아니고 정말 고등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고, 능동적인 학생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몇몇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약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뭐죠?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제가 소극적이라 아. 제가 아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그게 있어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막 단체 활동에서 무조건 네가 막 애들 통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싸가 되어라 네, 이런 거 그런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 학업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멋진 고등학생으로서 2학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름방학이 이미 끝난 상태일 거거든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너무너무 멋있게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다소 아쉬운 소극적인 공부, 또 내지는 수동적인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한다든지 좀 중학생 티를 좀 못 벗은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 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경험해봤고 기필고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돌아보고 내신 점수가 좀 모자라진 않나? 그쵸. 또는 추가적인 활동이 제공되었음에도 참여를 너무 못한 게 아닌가? 이거를 좀 돌아보고, 내신은 사실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거니까 내신을 좀 보완한다거나, 내가 1학기 때 발표를 못했다 그럼 2학기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발표도 저는 아이라서 그런 친구들도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 그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게 내신 공부를 방해를 한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챙기느라 내신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그거는 좋지 않지만, 아. 웬만하면 고사 다 끝난 다음에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참여를 하고, 제가 1학기 마치고 상담을 해본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너 이거 발표 안 했어? 라고 했더니, 기회를 주셨는데 2학기 때도 또 한다고 해서 1학기 때는 일단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가 더 급하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요. 그거 고사가 끝나고 방학 직전에 주신 건데도 2학기 때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네네. 근데 2학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만으로 꽉 채워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참여를 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라. 네, 그렇죠. 학생들이 내신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기부는 어차피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선생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본인의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생기부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내신 물론이고 뭐 평소의 행실이나 수업 태도나 뭐 쉬는 시간에, 도중래 시간에 친구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수학 문제를 알려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담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실한 학생이 되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캐치를 해서 담아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좀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분명히 어떤 고등학교 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소 내신 따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기부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를 선택해놓고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을 보면 되게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차이도 있지만,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고1, 고2도 좋지만 저는 사실 중3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고민할 때 그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다더라 또 물론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우리 아이가 과연 다 챙겨 먹을 맞아요. 수 있는지가 저는 사실 더 먼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체크해서 이거 신청 기간이던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그거를 좀 챙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활동을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게 내신에 방해가 될 정도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컨설턴트님께서는 내신과 생기부 활동, 뭐 수행평가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신 무조건 이거야. 내신이 일단 받쳐줘야 네. 된다. 1학년 2학기 때문에 더욱더 내신이라고 저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신을 가장 따기 좋은 학년이 1학년이잖아요. 공통수학, 공통영어. 가장 인원수가 많을 때 상대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2학년에 가면 이제 인원수 자체가 적어질 거고 당연히 상대평가에 따른 그 결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 1학년 때 내신을 잡지 못하면 2학년 때 취득하는 거는 더 어렵다. 되게 냉정하시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 또 많은 아이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을 설계해야 하는 본격적인 시즌이에요. 2학년이 되면 뭐 선택 과목 어떻게 들을래? 라는 뭐 수요 조사도 하고 이제 확정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막 이거 했다가 갑자기 쫓아와서 저 바꿔도 돼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일이 없게 미리 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될까요? 일단 그런 학생들도 인문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수학이라는 굉장히 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인문 계열을 선택하는 게 좋고 수학이 난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자연 계열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열을 나누는 게 가장 우선이고 자연 계열로 갔다면 단과대라고 할까요? 이제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거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공학 계열로 진학을 하면 물리를 꼭 챙긴다거나 사실 진심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없으면 가짜로라도 정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네, 가짜로라도 정하거나 이제는 사실 막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기도 하고 무전공으로 뽑는 인원도 많고 해서 무조건 막 억지로 막 정해야 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정하고 활동하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 생기부나 이런 것도 좀 일관성이 있고 네. 이렇게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물리가 선택한 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물리를 피하려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너 진로가 뭐야? 그러면 자기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다 막 컴공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문과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적 따기 쉬운 과목 위주로 고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 괜찮죠. 6장 다 어. 교과로 써서 가면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본인의 계획대로 다 결과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네. 처음에 세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는 6장의 수식카드 중에서 종합전형을 적어도 3장은 쓰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종합전형을 쓴다는 건 내 생기부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입학사정관들에게 평가받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쓸 거면 과목의 연계성이 굉장히 네. 많이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과목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다수의 인원이 듣는 거 내신 따기 쉽고 좋지만 본인의 진로와의 그 연결성을 꼭 고려를 해보고 과목도 교과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목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배우는 과목에 이 교과목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선행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것에 서사를 좀 부여해서 고민을 해보면 실수 없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공계열 학생들은 꼭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